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파일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의 용량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용량에 대한 이해는 일단은 이 파일의 용량 단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대부분 비슷한 용량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종류에 따른 용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 파일, JPG 파일이라고 하죠. 요 JPG 파일의 용량은 카메라 설정에 따라서, 즉 카메라 설정에 고품질로 촬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지 품질을 최소한의 품질로 촬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용량이 이렇게 5배에서 심지어는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더 개량되고 향상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미지 정보의 양을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신 스마트폰에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는 최고 해상도로 찍었을 때 보통 20에서 30MB 정도의 용량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촬영된 사진 한 장에 이미지의 크기는 2에서 10MB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보았던 요 이미지, 이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얼마였죠? 2.4MB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화면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그대로 촬영한 그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크린샷도 요 정도의 이미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스크린샷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보통 2MB에서 10MB 사이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진 파일의 용량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동영상은 보통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프레임은 무슨 뜻이냐면 1초의 이미지를 몇 장 생성할 것인가, 즉 1초에 사진을 몇 장을 찍을 것인가. 보통 영화 촬영을 할 때 우리 필름 시대에 영화 카메라는 이 필름을 1초에 24장 정도를 촬영을 해서 영상기로 일정 속도로 보여주게 됩니다. 즉 영상기로 보여주는 속도가 1초에 사진이 24장이 보여지게끔 하면은 인간의 눈의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마치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으로 인식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 이때 24장의 이 사진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24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을 사용을 해요. 즉 1초에 사진을 30장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은 1초에 60프레임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라던가 또는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가장 최신형 스마트폰은 1초에 60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 한 장이 보통 2MB에서 10MB인데 고화질로 영상을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1초 촬영하면은 100MB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영상 안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전 이미지의 정보를 사용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계속 새로운 이미지 정보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특정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줄이고요. 특히 이 MP4라고 하는 방식의 동영상 파일은 이 압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10분 정도 촬영을 한다. 그럼 보통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0MB에서 1GB 또는 1GB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GB라고 하는 용량은 우리가 메가바이트로 따지자면은 1000MB를 1GB라고 하고요. 저장 용량에서 사용되는 단위로 따지자면 1024MB가 1GB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1024MB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1000MB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1000MB는 1GB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GB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저장 매체에 2MB짜리 사진을 몇 장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2MB의 용량을 가진 사진은 1GB의 저장 공간에 500장 정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1GB가 아주 큰 용량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스마트폰은 중가형 스마트폰이 보통 64GB고 그리고 고급 기종은 용량이 이거보다 훨씬 크죠. 128GB 또는 256GB 라고 하는 용량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이 용량 관리, 파일 관리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GB짜리 영상을 50개 촬영을 했다. 그럼 50GB죠. 그러면은 64GB짜리 저장 공간을 가진 스마트폰의 용량이 거의 다 찹니다. 그래서 64GB짜리인데 이 저장 공간을 가진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50장을 촬영을 했다. 또는 뭐 40개를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미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공간이 거의 찹니다. 만약에 공간이 가득 찬 줄 모르고 계속 촬영을 해서 공간을 가득 다 채웠어요. 이 공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느려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버튼을 누르면은 공간이 부족해서 촬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앱이 구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영상은 다른 파일과 달리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량 관리나 파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그러한 파일 포맷입니다. 자,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동영상 말고는 그렇게 용량을 크게 차지하는 파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건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고요. 문서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한글 문서 파일이나 이런 문서 파일들은 비교적 아주 적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많이 저장을 하면은 몇 천 개를 저장을 하더라도 용량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엑셀 문서 파일을 보죠. 이것도 문서 파일이죠. 179KB예요. 즉 1MB도 안 됩니다. 1000KB가 1MB라 그랬죠. 그러니까 1GB의 공간을 문서 파일로 채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일이 들어갑니다. 자, 10페이지 내외의 텍스트 문서는 1MB가 안 되고요. 물론 이 안에 문서 파일 안에 이미지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개체들이 차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픽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페이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용량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트 문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주 작은 용량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그램은 다른 말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줄여서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같은 용어로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앱이 차지하는 용량은 앱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적은 공간만 차지하는 앱이 있는가 하면은 몇 기가바이트를 차지하는 앱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간단한 앱은 이렇게 1MB에서 100MB, 100MB 정도 되는 덩치를 가진 앱은 굉장히 큰 앱입니다. 규모가 큰 앱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대부분의 앱의 용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점점 쌓이는 앱들이 있어요. 우리 카카오톡은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고 카카오톡을 설치를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나 바꿨다. 스마트폰 바꿨다 이걸로. 그래서 이리 보내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요거니까 이리 보내라.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서로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하면서 카카오톡에 계속 뭔가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럴 때는 카카오톡 자체의 용량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수백 메가바이트에서 수 기가바이트의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카카오톡에서 내가 받은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들을 따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용량을 앱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주변 디바이스 찾기라는 앱입니다. 16MB죠. 자, 주소록은 우리가 전화를 걸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죠? 이 주소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락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소록은 현재 연락처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이 스마트폰은 30MB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연락처별로 사람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용량이 좀 더 커지겠죠. 자, 이건 구글 지도인데요. 그렇게 이 지도를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200MB 정도가 됩니다. 자, 카메라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앱인데 10MB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카카오톡을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용량이 4.63GB예요. 5GB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용량을 카카오톡에 뭐 내 서랍이라던가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따로 백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따로 백업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파일 정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간편 측정이라고 하는 앱을 보겠습니다. 159MB입니다. 이름은 간편 측정인데 파일의 크기는 굉장히 크죠. 이 앱의 크기는. 자, 요것은 이렇게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A부터 B까지 거리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재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자 대신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60cm다. 이렇게 그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앱입니다. 꽤 크죠. 자, 계산기라고 하는 앱은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앱에 따라서 앱의 크기나 아니면 하는 일에 따라서 용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설정에 가면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앱들을 쭉 보시면은 의외로 이렇게 용량을 엄청나게 차지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카카오톡을 삭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서랍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 카카오톡 안에 있는 사진이나 또는 우리 동영상들을 따로 백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대화별로도 따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요거는 카카오톡을 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 카카오톡.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도 정보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앱들. 요거는 내비게이션이죠. 카카오맵은 지도고 요건 내비게이션. 요것도 지도. 용량이 꽤 되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크게 용량이 100MB가 넘어가는 앱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닥터나우라고 하는 앱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꺼짐 기능을, 그러니까 비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만 삭제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앱별로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파일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일 관리할 때 앱별로도 잘 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내 스마트폰을 좀 더 저장 공간을 확충하고 그리고 좀 무겁지 않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